여기가 우리가 지난번 미팅을 하고 가서 네. 그걸 베이스로 이제 또 요점으로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앱을 만들자라고 이제 큐티 앱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정균 이제 우리 대표가 가족 성경 큐티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가족 앱을 만들고 나면 뭐 30대, 10대 이렇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50대, 20대 이런 가족이 형성될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얘기했듯이 8, 90대가 뭐 60, 70대 자녀하고도 네.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오디오 바이블의 어떤 장점도 가장 살릴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이익이 될 것 같아.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 계획하고 네. 장기적인 또 이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코리아 교육그룹의 웰리스 비즈니스하고 네.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느냐라는 이 로드맵 이런 걸 만들어 온 거예요. 네. 네. 근데 난 그게 되게 이제 공감이 가. 네. 근데 나나 김상배 상무나 생각이 드는 게, 네. 실제로 우리 가족 내 자녀들하고도 네. 성경에 대해서 큐티를 같이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가족들이 네. 이렇게 큐티를 나누면서 체크도 같이 하고 서로 이럴 수 있는 니즈가 네.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네.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조금 전에 막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네. 굳이 가족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냐? 가족이 메인이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은 네. 가족처럼 지내는 공동체도 좋고, 또 이제 가족이기 전에 이제 개인들의 영성도 관리가 돼야 하니까 네. 개인 영성을 관리하고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넣어주면서 네. 그걸 가족 간의 큐티 나눔도 하면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추가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경쟁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만 네. 기능으로서는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개발 방식이 여기서 보면 뭐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한 4, 5억 정도가 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창기에 그냥 우리가 기획을 MVP를 올해까지 한다고 쳤을 때, 네. 우리 전정균 대표가 기획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조은엽 대표님하고 기획을 해서 가장 그 심플한 네. 앱을 개발하고 네. 1, 2개월에 할 수 있는 만큼, 네. 그리고 저기 조은엽 대표님이 갖고 계신 지금 콘텐츠 중에서 네. 당장 활용 가능한 것들을 먼저 넣어서 오픈을 시켜서 네. 오디오 바이블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성경 앱을 이렇게 우리가 앱을 만들면 네. 다른 거하고 조금 차별화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단은 그냥 그거보다 네. 그렇게 되면 조은엽 대표님하고 오전에 나눈 얘기처럼, 조은엽 대표님은 우리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작업을 같이 하는 기획 작업에 투입이 돼야 하는 거고, 그 기획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 데일리하게 점검해 가면서 피벗을 그때그때 해나가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자는 거고, 콘텐츠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제공해 주시기로 했고, 근데 우리 그걸 수정하거나 또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경우에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작비를 좀 내서 하자.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 앱을 개발해야 하는 비용들이 드니까 네. 그런 것들 우리가 개발비를 대고 외주를 쓰는 거로, 기본적으로는 개발은 내부에서 뽑아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외주를 써서 좀 가동력이, 센스가 있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쪽들, 회사에다 발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좀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 스타트업 해보면 얘들은 일주일 단위로 막 개발하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해서 시장 반응을 먼저 보자 해서 100가정 정도, 예를 들어 30대 부모와 자녀 간, 뭐 50대와 20대 간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해서, 우리 그 여인카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 액티브 하니까 80대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4대에 걸친 자손들하고 한번 이 방을 운영해 본다거나 이럴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디어도 주실 거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비용도 이제 그럼 최소한 나올 거예요, 초반기에는. 네. 이게 뭐 4억, 5억 든다 했을 때는 내기가 의사결정하기에 되게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해보면서 이거로 가설로 시작해서 피벗을 해나가면서 어느 뭐 올해 한 10만 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 여기 6만 명이 뭐 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 한번 이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뭐 요렇게 정도 아까 토론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조은엽 대표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오늘 나온 것까지를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네. 이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PPT로 2가지 버전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는 요 앱 개발 사업 계획의 PPT, 네. 하나는 또 이 앱 개발을 통해서 향후 어떤 로드맵으로 웰리스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PPT를 만들어서 네. 월요일 날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하고 네. 대만에 또 가야 한대요. 네. 네. 그래서 대만에 가 있는 동안에 월요일 날 이제 PPT 한 거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끼리 네. 그거 갖고 사업 계획을 대만에서 만들어 와서 네. 요 다음 주 월요일에 리뷰를 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코리아 교육그룹의 사장하고 이제 그 임원 몇 분하고 한번 이제 리뷰를 한번 보고 겸 리뷰를 하고 보고라는 형태인데 일단은 이 작업을 가지고 중간 보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장과 전무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네. 그 본사의 사장과 그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연휴 끝나고 주주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주주하고 만났던 경우는 기독교 앱을 가지고 나중에 웰리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 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시드지 이게 자라나면은 상당히 이게 확장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같은 사이가 하는데 선생님과 수강생 간에 뭐 앱도 될 수 있을 거고 그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 또 졸업생과 재직생 간의 앱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점별로 보면 지점장과 뭐 간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럴 수 있는 확장성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 맨 첫 번째 처음에 초기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전무님이랑 그랬을 때는 이제 기독교로 한번 테스트 베이스처럼 이렇게 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가면 요건 요거대로 두고 여기에서 노하우를 해가지고 그냥 일반 타겟을 위한 이거를 또 그대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요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 기독교 하나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가는 그 아니죠. 네. 나는 이제 기독교 앱은 기독교 앱으로 가야 한다고 친 거고 네. 여기서 얻어진 경험과 이 앱을 다시 또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거였죠. 시즌 2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어쨌든 이 앱에서 무언가가 파생되는 그게 아니라. 예, 예.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사업이 네. 어떻게 확장되느냐의 최종 골은 코리아 교육그룹의 입장에서는 최종 골은 뭐냐면 지금은 교육 사업으로 수천억을 벌고 있는데 다른 데서 어떻게 수천억 이상을 버냐 저 단위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냐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이제 웰리스 사업 쪽으로 해서 그렇죠. 건강식품 네.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뭐 힐링센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 뭐 통합병원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웰리스로 네. 보면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미래 사업이라고 봤을 때 네. 이거를 여러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고객 획득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웰리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가입자 수가 많으면 그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면 이 캡처가 쉽지 않겠냐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웰리스를 다양한 소셜 뭐 이래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또 다양한 계층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 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를 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전문은 또 영업군이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웰리스 한다 해도 개발 비용은 똑같이 들고 홍보 비용은 똑같이 드는 건 마찬가지니 엣지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능성을 보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거기다 기능을 붙여야지 스타트업식으로 이걸 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뭐 큐티 앱이라든가 뭐 이런 기독교 앱 같은 걸 만들어서 가장 적은 비용에 가장 빨리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걸 보고 나면은 와 이런 게 가능하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제 흐르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앱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이런 앱도 만들어 보자 이런 앱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죠. 이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중간에 잠깐 들었을 때 이제 그게 이 기독교 앱 자체에서 종교성을 되게 희석시킨다라는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 나는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멘탈이라든가 피지컬 뭐 이런 그 소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기독교적인 게 한 80%가 들어가고 이렇게 일반적인 게 한 20%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게 보기는 좋은데 이제 이 코리아 교육그룹의 전문화 이런 사람 영업군들이 보면 다 액세서리인 거야. 네. 결국은 핵심을 가지고 얼마나 끌어들이냐가 네, 맞습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그런 거야. 네. 그럼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큐티 뭘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갈 때 보면 초원엽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 나머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유사한데 남이 따라올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최원혁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오디오 바이블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들하고 관계도 네. 맺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 기능을 넣으면서 우리가 그런 가족 같은 커뮤니티 기능들을 넣어서 뭐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조원혁 대표님을 처음에 이렇게 생각 안 할 때는 웰니스 솔루션에 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동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멘탈 스트레스도 측정하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웰니스로 갈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있는 거지만 크리티컬한 요인들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여기다가 집중하는 거지. 네. 근데 멘탈은 경우에 따라서는 넣어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아, 같고. 그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소셜에서 그 컬처 핏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조원혁 대표님이 그때 UI 그릴 때 이 구점이 약간 고려했었잖아요. 네. 그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 누구지? 우리 김유한이라는 친구가 이거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야, 우리 지금 내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얘들이 진로 문제가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이런데 이거 어떻게 좀 네가 좀 해결해 줄 수 없냐 이런 거 하나 하고 야 멘탈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얘들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족 앱이고 뭐 이런 건데 이 속에다가 액세서리처럼 넣으면 뭐 그게 이런 기능도 있네라는 정도로만 보이겠지만 우리 자녀가 어떤 성향인지 컬처핏 이런 걸 보고 부모님도 어떤 성향인지 하는데 이게 칼라 테라피가요 엄청나게 소통에 좋은 게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우리 와이프 얘기야. 이해가 안 간 거야 자녀가. 그런데 어느 날 칼라 테라피 진단을 받고 났더니 엄마는 노란색이고 얘는 빨간색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러가 다르구나 하는 순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부족한 게 뭐를 메꿔야 하고 자녀는 이 장점이 있는데 부족한 게 뭐니까 이걸 메꿔야 한다는 걸 서로 알고 난 다음에는 서로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제라는 개념을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스트를 해보니까 컬처가 다르구나 우리가 같은 가족끼리도 성향이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얻었는데 우리가 같은 음원을 듣더라도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음원들을 우리 방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듣자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액세서리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게 기본 기능은 지금 이제 여기 나온 게 기본 기능으로서 가장 심플하게 해야 하지만 여기에 붙여서 컬처핏 테스트라든가 멘탈 테스트라든가 그 오디오 바이블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메뉴는 되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연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데 되게 이렇게 구성은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에 그려올 때는 UI 개념까지 좀 넣어서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 한 것 부분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조원엽 대표님 거를 반영한다 할 때는 뭘 갖고 거기다 넣어서 이제 넣을 건가 그것도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콘텐츠가 우리가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면 현재 돈이 특별히 들어갈 게 없어 초기에.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콘텐츠를 좀 재생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콘텐츠 재개발비라든가 뭐 수정비가 들어가겠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산에 넣어야겠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조원엽 대표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조원엽 대표님이 일주일에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지금 그 임원회의를 하잖아요. 그날 임원회의 끝나고 기획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뭐 2시간씩만 2번만 올 수 있으면 조원엽 대표님하고의 미팅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계속 했으면 좋겠지. 네. 뭐 자원봉사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둘이 통화했기로는 그러면 조원엽 대표님과 조원엽 대표는 무슨 뭐 이득이 있어야서 이 일을 할 수 해야 하느냐는 면에서 뭐 자문비 받고 일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많아져 가지고 여기 광고 수익 모델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수익 모델에서 쉐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문 형태로 계약 맺는 거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넥스트 단계로 봤을 때는 코리아 교육그룹이 가지고 있는 영업 자원의 리소스가 수천 명이 되니 그 오디오 바이블 쪽에 있는 영업을 좀 이렇게 요 인맥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 수익 쉐어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성경 판매 금액에서 성경을 판매하면 영업비 뭐 30%나 그 정도를 앱으로 인한 수익 쉐어가 아니고 그건 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그러니까 성경을 판매했을 때고 아, 중간에 그 두 번째 단계 말씀하신 거는 앱이 잘 되면 이제 광고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광고 수익에서 이제 쉐어하는 형태. 네. 그 김유한 대표는 100% 광고 수익이라고 그러더라고. 구글 애드인가 뭐.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런 수익 쉐어 계약이 모회사나 주주들은 가능하지. 납득 가능한가요? 더 납득 가능하지.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한 거죠. 초원엽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우리가 사오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플랫폼의 가치가 얼마냐, 뭐냐, 뭐 얘기냐, 콘텐츠를 사오자, 콘텐츠 가격이 얼마냐, 뭐 이게 이 논의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근데 고칠 거는 조금 고쳐 쓰는 거야. 네. 그럼 뭐 문제 없잖아요. 그냥 준다니 음. 왜 그냥 줘?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잘 돼서 고객 수가 늘어나면 광고 수입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8대 2가 되든 7대 3이 되든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할 때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거지. 몇 퍼센트 정도로 대략 잡으면 될까요? 그거를? 수익 쉐어로? 뭐 20, 30% 안에 그 30%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음. 그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일단 20%로 잡아봐요. 일단 이 최종 결정은 아니니까 네. 일단 거부감이 없게끔 음. 8대 2로 하고 순수익 기준이죠. 매출 기준. 광고 매출 기준이죠. 광고 매출 기준으로 광고. 해야지 않을까? 네. 그 매출.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뭐 구독료나 이런 거는 그것도 구독료도 그렇고 우리 서비스 이용하는 거 가려내고 이거 뭐 해봐서 알지만 분류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딱 광고 매출은 그냥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네. 광고비에 20% 하고 네. 우리가 광고비를 잘 받아서 20%에도 광고비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친하니까 이제 운영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뭐 이렇게 뭐가 개발비고 뭐고 그러면 또 조금 조정하자 이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성경 또 새로운 앱에 옮기려면 또 새롭게 막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앱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때 한 7천 몇 개의 콘텐츠가 있잖아요. 뭐 저기 강의도 그렇고 네. CCM도 그렇고 CCM도 그때 다 걔가 다 맺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 콘텐츠 그 뭐 좀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좀 비용을 녹여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최초의 비용을 덜 들이려면 그러니까.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는 건 다 갖다 집어넣고 네. 이제 그 시장이 충분히 검증되면 네. 이제 컨텐츠 제작도 더 늘리고 뭐 계약도 늘리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초반에 뭐 그 작업까지 하면 뭐 사람이 입손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죠? 네. 딱 들어와 봤을 때 메인 기능이 이거니까 이건데 나 옆에 있는 것들이 이런 굉장히 앱이 충실하네 이런 느낌이 들겠지. 근데 그 테스트용 프로토타입이니까 그렇게 또 거의 완성도 있게 만들긴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뭐 이만큼 있다면 네. 가져올 수 있는 거를 가져와서 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서 보면 되지 않을까? 자동차 기능이 내가 제네시스를 샀는데 제네시스 기능 중에 내가 10%밖에 더 쓰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겠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갖고 올 수 있는 콘텐츠 중에 초기에 갖고 올 수 있는 MVP에서 어느 게 메인으로 자리 잡을지는 난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디오 성경만 생각을 했죠. 일단은. 그러니까 오디오 그 사용자 가져올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나도 가장 아까운 게 우리 65,000 그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 네. 그게 너무 아까워서 처음에는 이제 차라리 그냥 이거를 어느 업체 왜냐면 제가 지금 앱 전문 업체한테 이거를 지금 보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 복구만 된다면 여기서 디자인 싹싹 바꿔가지고 그 65,000 그냥 깔고서는 기능 넣어가지고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탁 내놓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가능해요? 아니 지금 가능할지. 음.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쳐낼 건 쳐내고 네. UI 좀 바꾸고. 아니 그럼 일단은 저걸 갖고 와서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거 비용을 댄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앞으로 쉐어한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빨리 검토도 할 수 있으면 그거 어떻게 검토하지? 그래도 검토도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요. 앱 전문 업체한테 이걸 한번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봐주는 것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봐주는 것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앱 전문 업체가 이걸 가지고 할 때 니네 일을 줄 테니까 이걸 좀 봐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나? 안 됐을 때는 보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얼마나 들어갈까 그게? 그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앱 전문 업체 네. 아는 데가 있어요? 그때 뭐 소개받은 무슨 교수님이나 이런 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언제 할 수 있을까 그걸 체크를? 오늘 바로 연락을 한번 해보죠. 가서. 만약에 오늘 내일 해서 체크가 돼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치면 우리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이제 보이스를 갖고 있는 이걸 플랫폼을 우리가 인수해서 네, 리모델링 비용을 낸다. 인수 비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네. 그건 인수 비용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인수 비용을 세게 가는 게 아니죠. 어차피 무언가 앱을 만들 비용이랑 거의 비슷한 저희 프로토타입 만드는 비용이랑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해야 되겠죠. 1억 안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많아야 1억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또 거기다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발비 포함? 개발비가 크게 안 들어가죠. 거기서 좀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기능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제가 왜 보여주셨던 어떤 회사에서 네. 장표 봤거든요. 그때 뭐 1차 개발비가 7천만 원, 2차 개발비가 7천만 원, 한 1억 4천 정도가 이제 초기 비용이더라고요. 2차 개발비는 이제 생각 안 했던 거지. 거기 써 있던데요. 1차 7천, 2차 7천. 그러니까 2차는 이제 얘가 예상으로 해서 넣어갖고 왔던 거고 이렇게 되면 2차까지. 근데 그것도 근데 앱도 아니지 않았어요? 웹이지 않았어요? 그거? 그렇죠. 예, 왜냐면 앱은 그 비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왜냐면 그 앱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능만 들어가도 아니 예를 들어 이러다 치면 네. 수정이 별로 안 걸린다 치면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어차피 그거에다가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그 기능을 다 살려서 앱 개발하는데 뭐 인수했다 치면 1억에 인수한다 치면 가설을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1억 5천이냐 2억이냐 이 얘기는 또 다르게 또 얘기해야 돼. 그럼 이게 가치가 있냐 뭐 얘기 또 복잡해지잖아요. 얘기 네. 풀어가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인수라는 표현도 애매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면 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말씀하신 프로토타입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성 테스트를 위해서 백과정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테스트하고 얘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뭐 사용 기능성을 보완하고 아니면 다른 뭐 피벗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갖기에는 쉽지는 않고요. 그거 이제 정해야지 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주 대표님이 이제 이 제안을 했으니 네. 저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럼 1차적으로는 주원엽 대표님이 갖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것 갖고 시장 검증을 한번 해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우리가 들면 이걸 이제 앱 정식 버전으로 만들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MVP 만들어 놓은 거 쓰지 말고 여기서 검증된 이걸 가지고 주원엽 대표님 그럼 우리 또 고객이 획득된 게 또 있으니까 아니 뭐 근데 초기 테스팅이면 오픈 테스트가 아니고 이제 제한된 테스트로 말씀하신 것처럼 백과정이나 뭐 그럼 첨가된 2차 개발할 테스트. 때는 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M&A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그 하면 방법이 되겠지. 좋죠. 그 방법으로 해야겠네. 네. 1차적으로는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는 걸 줘가지고 넣고 우리 테스트에 네. 2차적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반기에 이제 정식 버전을 이제 우리가 이거 확신이 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수정 작업을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그럴 수 6만 5천 원을 살릴 수 있잖아. 명분도 6만 5천 고객을 사오는 게 되잖아. 그렇죠. 예, 그게 명분이지. 지금 6만 5천 고객을 사고 시장 테스트를 한다. 이 얘기는 또 좀 그런 얘기지. 무게가 있네. 빠듯하고 또 그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합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하는 그림은 뭐 가정 큐티 앱이든 기독교 앱이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통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냥 기본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걸 우리밖에 지금 하는 곳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능이 일단은 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옆에 이제 그 QT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뭐 강의 찬송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QT가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그 굵직한 선은 그 교회가 이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메인으로 돼가지고 얘가 아니라 교회를 끌어들일 수 있는 동의는 이거로 해가지고 밀고 세일즈를 해나가고 단체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앱의 장점은 가족들이 큐티할 수 있는, 또 공동체가 큐티할 수 있는 이런 이 카톡이 아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하면 담임 목사님 뭐 성경 큐티도 하고 네네. 속으로 나눔도 이 큐티 한 걸 가지고 속으로 그렇죠. 나눔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근데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내는 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제 그 기능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능 요구를 하는 거지.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기능 타겟은 이렇게 이제 친밀한 소그룹으로 타겟을 가는데, 그럴 수 있죠. 제가 고민했던 게 오디오 성경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이 페이지에서 제 프로필에서 그냥 가족이 뭐 트리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소그룹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정보를 받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 선택된 교회 정보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 큐티 옵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도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그래도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바이블리에서는 아예 그게 이제 딱 맞아요. 타겟이라면 내 말도 그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뭐. 그게 있어야 네. 되고, 또 그렇게 조금 있어야 지금 기존의 우리 바이블리 파트너 목사님이 옮겨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명분이 없으면은 이거 왜 옮기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다가는 교회 쪽에다가는 저희가 바이블리를 이제 이렇게 설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네. 그 65,000 고객이 아깝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 그대로 해서 이거를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해서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원엽 대표님하고 이거를 인수한다, 이런 고객이 인수한다, 뭐 네네. 이걸 인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갖고 있는 컨텐츠를 네. 우리가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개발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그래서 이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광고 수익 모델로 가고, 네. 교회도 광고 낼 수 있는 거니까 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을 8대1로 쉐어한다. 네. 이 그림으로 하되 지금 오디오 바이블 거 여기 있는 걸 다 갖고 오는 방향으로 인터페이스를 시켜봐요. 네. 그게 제일 좋겠네요. 맞아요. 예. 그림은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하되 네. 이 오디오 바이블을 접목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보이셀라라는 이제 플레이토브잖아. 네. 이 플레이토브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7만 5천 명의 고객, 또 뭐 담임 목사님들의 컨텐츠, 또 이따 뭐 음악 뭐 등등의 강의 설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런 콘텐츠를 우리가 다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 개발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제 스토리는 네. 그렇게 해서 이빠이 해가지고 이제 그 고객수를 늘리면 네. 수익을 쉐어하는 모델로 가게 되면은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성공이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이 코리아 교육 내로 확장이 되면, 지금은 신앙적 모임에서의 이런 주고받는 이런 거지만 이 보이스 기술과 뭐 이게 접목이 되면 결국 웰리스에 하고자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코리아 교육그룹이 하고 있는 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 내에서의 어떤 시너지가 나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조남 대표님 영업망을 이용해 가지고 오디오 성경을 판다, 이런 얘기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도 웰리스 추가를 네? 할까요? 아니 그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할 그건 뭐 표현의 자유인 것 같아. 추가하면 되게 좋겠지.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교육의 영업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거는 다음 단 그거는 이제 안 내도 될 거야. 안 내도 되고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 괜히 그렇고. 예. 나중에 이거 했던 것처럼 이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콘텐츠와 이런 걸 우리가 고명받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 대신에 잘 됐을 때는 수익 쉐어하는 거잖아. 네. 이거 아무 와인 하신 거지 이거는. 네. 근데 실제로 그 단계가 만약에 돼서 성공적으로 관계가 됐어. 네. 그러면 이 보이스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교육 사업에는 적용할 수가 없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느냐? 이런 니즈가 나오겠지. 그럴 수 있죠. 예. 수강생들 중에 또 크리스천도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뭐
뭐 밥도 안 먹었는데 똥 쌀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못 얻고 있는 거고 나는 이제 주원엽 대표님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놓은 콘텐츠를 우리한테 주느냐 했을 때의 답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됐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사장이 안 되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쉐어하는 모델로 가는 게 첫차 목표인 거고 그게 잘 됐을 때 코리아 교육을 할 때 기댈 때가 되게 많은 거야. 이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웰리스라는 사업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또 사업 기회들이 서로 있을 것 같고 웰리스 플랫폼에서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방향은 섰고 그 수익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고 광고 수익을 약간 더 비율을 늘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네. 구독료도 있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 그림도 UI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지금 아까 말했던 주원엽 대표님의 이게 들어왔을 때 또 아까 멘탈을 어떻게 넣을지 안 넣을지 또 그 메뉴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성향 분석 뭐 역량 분석 이런 걸 넣을지 안 넣을지 그런 거는 뭐 안 넣는 게 맞다 치면 아주 빼버리고 처음부터 그게 넣는 게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또 이제 그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일단 그걸 캠페인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캠페인으로 하자는데. 네. 그러니까 가족 챌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그 스피리추얼 내 그때 말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가족 간에 한번 우리 챌린지 해보자. 통독 일독 해보자. 올해 가족이 이게 챌린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플랫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가족들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멘탈이 우리가 얼마나 가족들이 이 큐티를 했을 때 멘탈이 얼마나 좋아진가 한번 측정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또 자녀들 이제 가족들 간에 어떤 서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성향이 어떤 건지 서로 해보자 할 때 가족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차이점이 나온다 하면 재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두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가족 간에 여기 들어와서 영성이 좋아지기, 가족 관계 좋아지기, 뭐 가족의 멘탈이 강해지기, 가족한테 선물하기,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음성으로 오디오 바이블을 자식한테 선물하기,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자이언트 시절에 저희 막 기획했던 게 이제 가게 있잖아요. 가게도 같이. 그럼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가게 요즘 가게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성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꾸밀 수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뭐 너무 이제 많은 얘기하면 우리 이제 오늘 그래도 많이 보완된 얘기들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지금. 좁혀졌지. 이제 요 지금 초기 완전 초기 프로덕트 이 부분만 이제 명확하게 하면 UI까지 딱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딱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교회 목사님 오디오 성경에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 이제 그 통독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소그룹. 그 지금 목사님 오디오 성경이 지금 프로그래밍 돼서 올라와 있잖아. 그걸 따로 그냥 뺄 수 있나요? 아니 그거 다 우리 지금 전철된 것만 있어서 다 새로 다 만들어야 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럼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탑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전철이니까 지금 모델 만들어서 그냥 뽑아내면 돼. 그거는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큰 비용은 아니죠. 큰 비용 아니에요. 그런 거 하자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좋은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들이 앞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유저를 많이 모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장점은 뭐냐면 교회 그 해 매년 통독 그 플랜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거는 저희는 자동으로 편집해서 그걸 제공해줘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쨌든 그냥 두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제 듣고 뭐 하고. 근데 우리 바이블리는 교회의 이 규모밖에 없었지만 이게 들어오면서 여기 안에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니즈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연예인 크리스천 모임에서도 내가 바이블을 소개하니까 그 얘기 조혜련 선배님이 이제 계속 그 성경 녹음하고 읽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에서 이제 막 한 구절씩 읽어서 녹음하는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런 큐트 앱이 있으면은 그냥 한 문장씩 녹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을 우리 솔리데오 지금 코엑스 마을 목소리도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하자. 그러면 이게 모아지면은 하나 그냥 오디오 성경이 생겨버리고. 좋아요, 좋아. 예. 그 다음에 가족 같은 거 챌린지 하고 나서 보상으로는 오디오 성경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좋아. 예. 그래서 그거를 좁혀졌죠. 그 두 가지가 심플해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로지 이거는 성경을 여러 가지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전정균 이제 대표가 이제 부장으로 들어오면 전정균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대신 그 하고 싶은 거를 정할 때까지는 최대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오면 이때부터는 전정균 대표가 하는 이게 이제 나의 의사결정이고, 두 번째는 전정균 대표가 하되 핵심적인 킬러가 뭐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조원엽 대표님이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콘텐츠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은 다 하겠지만 콘텐츠가 뭐 없으면 다 이게 아이디어일 뿐이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는 남이 금방 카피하잖아. 근데 이게 조원엽 대표님하고 둘이서 그동안 몇 년간 해왔던 거는 벌써 시장에서 선두고 따라하는데도 뭐 경쟁이 없고 지금 막 비즈니스가 벌어지니 인맥도 있고 하니까 조원엽 대표하고 두 분이 또 소통을 잘하는 사이니까 두 사람의 칼라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나로서는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최대한 처음에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빨리 하고 싶은 게 내 욕심이고, 그렇죠. 네. 그게 됐을 때 가설을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왜 하는데 했을 때 쭈삣쭈삣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우리가 습득이 되고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이게 코리아 교육그룹의 사업에도 시너지가 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웰니스 비즈니스에는 이게 핵심 앱으로서 카피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버전들의 앱이 다 들어가게 되면 통합 플랫폼이 되는 거다. 네. 이 소리를 딱 해서 두 개 자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앱 설명 먼저 하고 이것이 잘 되면 아까 자료처럼 이런 로드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두 자리를 바꿨고 이제 발표할 때 내가 캡을 씌울 때는 이것은 코리아 교육그룹이 웰리스로 가기 위한 1단계, 2단계, 3단계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다. 이런 인트로를 집어넣고 우리 책임자들이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중 얘기지만 이게 정말 잘 돼서 막 정말 100만, 200만 모였어요. 그때부터는 이 앱에서 크리스찬 색깔을 조금 지워도 돼요. 이거 뒤로 빼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거 이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전도 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이제 하면은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잘 짜서 어디까지는 정말 기독교 확 해가지고 기독교 유저부터 이제 싹 모아놓고, 결국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기 뭐 유튜버 그거잖아요. 100만, 1000만 유튜버 왜 만들어? 근데 모여 있으면 거기서 뭐 물건을 팔든 뭘 하든 그거 만들려는 거니까 일단 그 유저들 모으는 거에 그냥 무조건 우리는. 조원엽 대표님이 또 그 어제 우리 간증하는데 얘기를 했어. 이제 안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나 속으로 어제 간증 너무 멋있게 했어.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근데 네. 내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또 그런 거야. 최종원 저 사람은 말이야. 뭐지? 꼭 교육그룹에 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또 기독교 앱은 또 뭐 거기 가서 뭐 어떻게 그건 또 만들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볼 거 나로 관점에서 보면 재밌는 거야. 저게 뭔 얘기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솔리디어도 여기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네. 여기 들어와서 우리끼리 맞아요. 이제 큐티를 네. 지금 카톡방에서 하잖아요. 그게 저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도 이제 요거에 확장했을 때 거기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커뮤니티. 네. 지금 우리 거기서 네. 방에서 계속 큐티를 해갖고 하는데 조원엽 대표님이 음성을 해주셨고 회장 말씀을 가지고 듣고 또 이제 큐티 담당자가 이제 글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듣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감을 카톡방에 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다 모아줘도 지금 곳곳에 얼마나 뭐 그 기독교 모임들이 많겠습니까? 예.